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규리 매니저님, 그리고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김효진 책임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렇게 불러드려도 되는 건가요? 책임님?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뭐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는데 네네네. 제가 퇴사 편을 아, 예. 이후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제 회사를 좀 옮겼고 저희 회사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요기요랑 배달통을 운영하는 RGP 네. 코리아라고 하고요. 거기는 직함을 부르진 않고 아, 그래요? 님자 오너를 써요. 그래서 김효진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효진님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효진님이라고 네, 불러드리면 네,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때 퇴사편이 사실상 뭔가 의지를 한 번 더 다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내가 이 이후로 무조건 퇴사를 한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든 아니든 무조건 한다. 네,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잘 되신 거죠? 네, 성공했네요. 다행이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효진님. 네. 네. 자, 근데 세 분이 나름 또 인사불성의 우리 원년 멤버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씩 그렇네요. 네, 들어오고 계신데 만약에 세 분이 면접관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멤버를 뽑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한 단어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야 뭐 당연히 착한 사람을. 착한 사람, 인성. 아니 그것보다는 네. 뭐 농담이고요. 네. 네. 물론 착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 네네. 근데 저는 그 보는 게 리질리언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물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어떤 뭐 좌절했다가 빨리 그걸 회복해가지고 네.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고 물론 이런 뜻이긴 한데 네.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거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뭐 아무리 착한 부장이지만 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힘을 얻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즐기면서 예,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비슷한 의미긴 한데 긍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 왜냐면 네. 제가 유리 멘탈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 인사불성 하시는 아니, 분이 이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룹에서 만나다 보면 네. 좀 유리 멘탈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과 긍정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깨지지 않는 네네네. 그런 단단한 멘탈을. 제가 장난을 많이 쳐도 아니면 네. 너무 깐족거려도 울지 않는 약간 그런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맷집 아닌가요, 맷집? 그렇죠. 혹시 지금 멤버들 중에 좀 말로 유리 멘탈 같은 아니요, 분이 저희 있나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매니저님은 어떤 거 저는 좋아해요? 외모 보겠습니다. 외모요? 좋네요. 방송인데 좋네요. 외모를 그럼- 봐야지.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외모. 뜨끔하죠. 외모 중요하죠. 너무 쳐다보고 얘기하신 거 아니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외모 중요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외모는 이제 방송에 적합한 단정한 그런 어, 외모를 그쵸, 말씀드린 그쵸. 거지. 방송에 적합한 네. 단정한 외모 참 어렵네요. 네. MC 명 같은 사람이 한 분 더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좋네요, 좋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세 분은 어떻게 부합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회복 탄력성? 저는 뭐 즐기고 있으니까 뭐 어. 저는 그거는 부합하는 두 거예요. 분은 즐기고 계신가요, 방송을? 네. 네,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네. 힘들어 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기분상으로 많이 회복했어요. 회복 탄력성이 좋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외모. 외모. 네, 방송에 적합한 단정한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 다. 혹시 이번에 저를 안 보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부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있나요 혹시? 네, 속으로만 생각.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좋죠. 예. 자, 이렇게 세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도 각자 기업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를 해두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 기업에 지원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저를 뽑아주신다면 백골이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씨 이거 네. 이거 아, 네네. 이것도 아, 네네네. 사회생활의 기본은 소통이며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뽀삐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고 뽀삐가 멍멍 하면 멍멍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나 어제 영화 봤는데 짱재. 와, 진짜요? 와, 그거 진짜 재밌다던데. 와, 진짜 재밌으셨겠어요. 나 어제 이 옷 샀다 어때? 와, 어쩐지 이 옷은 제가 봤을 때 매니저님 아니면 누구도 소화 못하는 그런 옷입니다. 명석 씨, 나 앞머리 기를까? 앞머리요? 아이고, 또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기르시든 안 기르시든 뭐 머리를 막막 미셔도 예쁘십니다. 회사에서 사막에 우물을 파오라고 한데도 절대 겁먹지 않고 이 삽 한 자루 들고 열심히 뛰어가서 땅을 파겠습니다. 명수가 네가 가. 내가? 나 지난번에 진짜 혼났단 말이야. 이번 번만 네가 해라. 아, 내가? 아, 나도 욕먹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그래, 내가 한다. 도전!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기업의 인재상이었습니다. 한창 지금 또 하반기 공채 시즌이 정말 한창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이 인재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취준생들이 사실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보고 또 가장 많이 되풀이해서 보는 게 이 인재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뭐 기업이 원하는 그 인재의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정확히 인재상이 뭔가요?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정답 말했나요? 네. 아, 기업이 원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 원하는 오. 그런 것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닐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기업의 그러니까 뭐 방향성, 예를 들면 사업 전략에 따른 네. 핵심 역량을 모아놓은 게 이제 인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사실은 이제 오너가 원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오너가 원하는 네, 도적책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도덕책 같은 얘기.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인재상의 표본도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그 소속 기업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타내지는 인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평균적으로 그 네네. 회사에 있는 인재. 여기서 포인트는 평균인데,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차이가 다들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떤 그 탑 매니지먼트 그런 오너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예. 그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그 수장분이 그냥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제가 그 첫 직장일 때 그 당시 인재상 중에 하나가 독한 인재를 뽑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독한 인재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회사는 그냥 인화 단결이 하는 그런 문화 예. 회사였거든요. 근데 독한 인재, 우린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이런 그 탑 매니지먼트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한 몇 년 지나더니 독한이라는 말이 좀 너무 어감상 안 좋다. 그냥 그거를 열정으로 바꾸자.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중에 독한에서 열정으로 이제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열정은 독한 거군요.
아니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물론 이제 그 회사 나중에는 어떤 두 번째 경우로 많이 바꿨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그 해당 회사의 고성과자들, 고성과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그 역량이라는 것을 뽑아냅니다. 근데 그 역량이란 게 물론 두리뭉실하겠죠. 뭐 책임감이 있거나 뭐 도전정신이 있거나 이런 걸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디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아니라 네. 어떤 그 조직과 그 고성과자들이 살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해당 기업 조직에서 업무를 하면서 지내는 그 경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나타낸 어떤 그런 성향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인재상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재상이라는 것은 그 역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인재상에 맞춰서 신입 직원들을 뽑으면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고성과자가 되던가요? 고성과자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인재상을 완벽하게 맞는 분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런 인재상을 뽑을 때 핵심은 그 경험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보통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납니다. 뭐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뭐 소통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이래요. 그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면접에 대한 추세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현재도 분명히 잘할 것이다라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평가하는 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저도 자소서를 쓸 때 생각을 해보면 인재상 같은 거 보면 그냥 괜히 좋은 말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 같고 어느 기업이나 솔직히 뭐 약간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회사가 이 인재상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가 그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조금 네. 그게 애매하긴 한데 아, 애매하다. 네, 애매하긴 한데 네. 근데 결론은 이제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지원자를 평가를 할 때 인재상에 부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놓긴 하죠. 기준들. 네.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재상이 그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본다면 네네. 그 역량별로 이제 그러니까 행동 기준들을 정해놔요. 아. 네, 그리고 그 행동 기준에 맞춰서 이런 뭐 면접의 질문을 이렇게 한다 이런 방향성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으로 네, 그런 면접지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을 이끌어내면서 네. 경험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역량을 갖추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평가하게 돼요. 어떤 그런 만들어진 룰 같은 것들이 있군요. 네, 회사에서. 기준이 근데 사실은 그 뭐 인재상이나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이런 것 우리 방송 좀 볼 것 같긴 한데 아, 예. 네, 인재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연하게 진짜 그 규리 과장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뭐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네. 좋은 얘기들이니까 오히려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까지 되게 좀 막연하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뭐 계속 얘기 나오면 뭐 도전 정신, 열정, 예, 그렇죠. 네,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글아이, 뭐 독수리 눈인가요? 이글아이. 멀리 하늘에서 이제 밑을 쫙 전체적으로 봐라. 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재상에서만큼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정반대로. 아예 뭐 나무 껍질과 뭐 풀 몇 포가 뭐 몇 조가리가 있는지까지도 보시는 게 인재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네. 인재상이라는 게 만약에 열정이다. 그럼 그 열정을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기업과 조직과 다 틀립니다. 그 열정만 예를 놓고 본다면요. 회사별로도 틀리고요. 네네. 어떤 회사에서는 열정이 정말로 내가 뭔가 불태우면서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열정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어떤 회사에서는 뭔가 위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잘해라. 뭔가 시켜만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게 열정이라고요? 이게 열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그 관점이 틀린 거죠.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어떤 조직 문화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조직 문화. 예, 조직 문화는 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뭐 쉽게 말하면 분위기죠. 분위기. 그 회사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물론 인재상이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어떤 그 회사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네.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성우 부장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점심에 팀원이랑 좀 얘기를 할 때 소통에 관한 부분을 정의를 내리는데 그 소통이 어떤 기업에서는 단순히 위에 상사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를 이해하고 그거를 따르는 거에서 좀 해당이 된다 하면 그게 소통이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기업에서는. 그렇군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정신으로 좀 시작이 된 회사다 보니까 네. 신입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의견을 내봐라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네, 거? 적극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신입 사원이 들어와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서. 네네. 그렇지만 그 업무를 맡겼을 때 너가 담당자니까 너가 의견을 내야지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본인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기업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그 정의 내리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같은 생각인 게 네. 같은 단어, 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제 인재상 같은 경우도 기업 네. 문화에 따라서는 다 해석이 다 다른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 해석을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알죠? 뭐 기업 분석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회사 어떤 뭐 정보를 받아서 그런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을 하는, 물론 그것도 기업 분석이지만은 네네.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라 하면 물론 어떤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겠죠. 그 회사의 분위기, 조직 문화를 파악해라.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인재상과 제가 항상 그 강조하고 있는 직무. 네. 나는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내 직무 관심도를 보여야지. 자, 이젠 이건 됐어. 이제부터는 인재상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직무와 인재상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직무마다 똑같은 열정이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의 열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열정의 그 의미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재상과 조금씩 그 결부를 시켜가다 보면은 충분히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인재상이 뭐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내게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거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뭐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가 아닌 건가요? 또 이것도 계속 그 취업준비생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 인재상에서 예를 들어 뭐 성실성이라고 할까요? 성실성 인재상이다. 그럼 나는 성실성을 하기 위한 나의 어떤 뭐 나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경험을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때 어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성실성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가 뭐 마라톤, 저는 조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조깅하기 때문에 저는 성실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성실함을 해요. 성실한데요? 성실해 보이죠. 네. 근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본인이 준비해야 될 얘기는 단순하게 성실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어떤 뭐 가을에 있을 뭐 춘계 무슨 어느 도시의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루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극복해서 잘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은 성실함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목표 지향성 그리고 어떤 책임감, 뭐 끈기 이런 것까지도 당연히 다 그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뭐 성실성 열정 하나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네네. 예,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만 풀어낼 수 있다면은 어떻게든 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인재상에 뭐 성실로 계속 예를 들어서 성실함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뭐 시간 될 때 운동하고 시간 될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좀 억지로라도 이제 성실함에 뭔가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근데- 성실함에 맞추지 않고 네. 그 직무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뭐 영업 직무에 내가 지원을 한다. 네네. 그렇다면 영업 직무에서 예를 들어 뭐 인재상의 그 성실함이다. 그럼 어떻게든 내가 지금 그 MC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성실함에 대해서 나는 별로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영업적인 측면 그 직무를 위해서 내가 관심 있게 어떤 준비했던 사항들 또는 관심 있게 내가 어떤 걸 경험했던 사항들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성실함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매장을 갔다. 물론 나는 뭐 심심할 때마다 뭐 매장에 가고 이렇겠지만은 매장에 가서 영업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또 다른 매장에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봤다. 그럼 아, 이 사람은 어떤 영업 직무를 위해서 뭔가 꾸준하게 어딘가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단어, 어떤 두리뭉실한 단어, 성실함을 하나만 초점 맞춰서 네, 하지 말고 좀 더 지엽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무를 봐라. 네, 나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소서 읽어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나와 있는 인지사항이나 역량을 정말 문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쵸.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직무 같은 경우도 같은 예를 들어보면 영업직무가 본인이 하고 싶고 관심이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있겠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영업직무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본인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 영업직무상의 디테일을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 성실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 맞춰서 좀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자소서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갑자기 재밌는 에피소드 생각이 났는데 뭔가요? 제 예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네네. 그 자소서를 한 몇백 명 분의 이제 자소서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예.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리더십의 모든 질문들의 대답이 본인은 어디 모임에서 무슨 회장을 했다. 그렇죠. 뭐 관장을 했다. 그거 뭐를-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를 리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팔로우십이 리더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리더를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며 그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조직인데 예. 모두 다 팀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점수를 계속 낮게 주게 되는 약간 그래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정말 절대 공감하는 게 네. 그 리더십 부분, 그러니까 뭐 자소서 쓰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동아리 회장이었고 그럼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회장이었어요. 다 회장이고 다 무슨 학급에 뭐 무슨 리더고 과제할 때 다 조장이고 네, 맞아요. 도대체 누가 조원이었는지 장이 아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조원이었던 사람 리더의 어떤 리더십을 따라가서 자기가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했다고 써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리더로서의 책임감 있게 했다는 일만 써 있어요. 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리더십의 다, 맞아요.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 해결자들로 관점으로 쓰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내가 문제를 유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들 슈퍼맨이고 배트맨이고 히어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재밌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그 단어의 진짜 사전적인 의미에만 너무 네. 신경 네네. 쓰시는 것 같아요. 리더십도 뭔가 내가 리더다, 짱이다. 뭔가 이게 있으니까 리더십이니까 내가 거기에 인재상이 맞는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십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가 했길래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내가 그런 회장 자리에서 뭔가 잘 했는데 어떻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그 어떻게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끈기 있게 아니면 이건 남의 아니야. 말을 잘 듣는다. 예, 뭐 경청을 한다.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그 인재상에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재상에 해당 역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평가 항목들은 말 그대로 경험을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단순하게 뭐 너의 뭐 경험이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항상 뭐 진상 고객을 만나고 그 진상 고객을 뭐 단골 손님으로 만들고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요?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계속 말하는 어떻게 했길래 단골 고객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어떻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들으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러이러한 우리 인재상에 확실히 부합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인재상을 활용해서 조금 우리랑 안 맞는 사람, 뭐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도 하나요? 네, 물론 그렇죠. 요즘 왜 신입 사원들 다 인적성 검사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이 고성과자들이 내는 그 평균 값이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적성 검사에서 정말 이 값이랑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뭐 신입사원 말고도 경력사원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네. 다들 이제 인성소 검사가 떨어지면 자기가 고스펙이 아니어서 떨어진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혹은 네. 내가 인성이 덜 된 사람인가.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의 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업마다 틀리겠지만 조금 그 인적성 검사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도 이전 직장에서 그 인적성 검사를 개발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객관시에. 예. 뭐 내가 뭐 내가 A팀의 어떤 대리인데 갑자기 나는 이제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있다. 근데 갑자기 옆에 팀장님께서 나한테 어떤 업무를 부탁하셨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업무 부탁한 걸 내가 한다면은 내가 오늘 내로 내 업무를 끝낼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1번. 아, 그래도 내 업무가 우선이니까 내 업무를 먼저 한다. 2번. 아, 그래도 옆에 팀장님인데 들어드린다. 3번. 그래도 어쨌든 둘 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어떻게든 노력해본다. 4번. 아니다. 그냥 둘 다 하기 싫다. 뭐 5번. 뭐 그냥 뭐 도망간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정답이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은 그쵸. 그래도 뭐 B팀 팀장인데 어떻게든 뭐 들어주게 노력한다가 어떤 사회적 통념의 정답일 수가 뭔가 있어요. 착해 보이는 그런 그렇죠. 느낌. 예. 착한 저 같은 사람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그 회사의 고성과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성과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난 그냥 이런 거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난 도망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정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렇다면 그 뭐 B 팀장 일을 내가 다 해준다라고 정답 찍은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서는 뭐 탈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거 한 문제로 판단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한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데이터가 축적이 예, 되는 데이터가 거. 축적되기 때문에 너무 착해서 떨어진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렇죠. 해당 고성과들의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물론 100% 신뢰하진 않지만은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착하다와 조직에서 착하다는 조금 다르게 또 맞아요.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기업 문화와 맞는 사람과 우리 기업 문화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상해서 떨어졌어, 이게 특이해서 떨어졌어, 우린 그걸 네네네. 거르는 거의 과정이 아니라는 네.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 협력이 말하는 바가 뭔가요? 제발 내가 하는 말 좀 잘 들어줄래? 이런 거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줘. 제발 네 일이라도 잘해라. 내가 도와줄 필요 없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쵸. 네. 이걸 보고 어떻게 취준생들이 압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